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빠질 수 없는 그 코너 찐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Hello everyone 이라고 인사를 드리는 아주 공손하고 친절한 찐시황입니다. 네, 이번 주 일단 사거래일이었습니다. 한 주 또 연휴 쭉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전까지 시장 흐름들 나쁘지 않다 보니까 또 기대감도 같이 차오르는데 또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크지만 외국인들도 사고 싶은 종목,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그쪽에 계속 집중, 그쪽은 어딘지 아시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어. 저 PBR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집중이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또 저 PBR 약간 위축되다가 외국인들이 딱 사는데 기관들은 정리하고 빠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뭐 이런 아주 혼돈의 눈동자, 흔들리는 눈빛, 이걸 보여줬던 흐름들이었고요. 그런 쪽에서 큰 시장 추세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섹터 쏠림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우르르르, 또 이쪽 조정 받으면 또 다른 거 우르르르 이러면서 상당히 어떤 어디에 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럴 때 참 저희가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그 내비게이션 어디를 잘 찍어가느냐, 그리고 또 배를 운전한다고 하면 방향타 이걸 얼만큼 잘 또 유지해 가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또 시장 돼가는데 무지 좀 중요한 변화로 떠오르고 있죠. 그럴 걸 그때그때 맞춰서 그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은 저 PBR 관련된 대형주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거기가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가 같이 같이 견부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와 여러 가지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오늘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기존의 트렌드에서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 나오는 게, 지금 원래는 한번 터치하고 지지한다 그러면은 다음 쪽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이렇게 하나씩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어제 나왔던 물가지수와 함께 또 이어졌던 옵션 만기의 변화 같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정고점대를 못 넘어가는 쪽에서 조정이 좀 이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쪽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상이 없는데 약간 속도 조절이 더 들어온다라는 쪽에 변화를 좀 보여줬다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마찬가지로 정고점 못 넘습니다. 5천선은 지지를 하지만 그 고점을 못 돌파합니다.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묵직한데 이거 봐라 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밖에 뭐 나머지 증시 뭐 일본은 사요나라 저기까지 가버리는 아주 그냥 강한 모습들로 이어갔고요. 홍콩 증시 어제 딱 턴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선 쪽에서. 이런 거 멋있는 거죠. 턴해서 우리 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상해 종합 증시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빡 하고 움직이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거래 완전 위축된 쪽에서 지금 바닥 거래량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거를 턴하는 거래량이 제대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개장될 상해 종합 지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보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열리는 중국 증시가 이게 중요한 저항권 여기서 딱 맞아서 그 다음에 나 어떻게 갈지 궁금하지 라고 보여줬던 부분들이 거래까지 팍 실어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빵빵빵 움직여주면 저희 이제 장중에는 항상 중국 증시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런 쪽 봤었을 때 새로운 경로를 가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역시 우리 연휴 전에 그냥 편하게 쉬게 만들어졌던 증시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다시 내려가야 돼, 이런 쪽으로 보여줄지, 이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장중에 중국 증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증시 변동성이 막 커진다, 그럼 거의 그대로 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같이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방향은 오늘날 10시 반 이후에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왜 추세적으로 못 가고 원래는 오늘 같은 날 큰 이상 없다면 빵 떠서 어떤 이런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전 고점을 딱 여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역시나 미국에 대한 깊은 고민은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보는 것은 그겁니다.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들이 생산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서 PPI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0.1% 상승 정도로 해서 약간 좀 안정권을 받으려고 하다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물가란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식품과 에너지, 무역까지 제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항상 제외하는 부분이죠. 약간 코어 PPI 이런 느낌이 나죠. 이쪽을 제외하게 되면 올해 0.6% 상승해서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물가 이거는 역시나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서비스 관련된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주시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변화를 보고 일단 큰 틀을 잡아가겠다. 안 내려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CPI와 똑같이 PPI 모두 서비스가 앞으로 주축이 될 겁니다. 특히 이걸 둘 다 조합을 하게 되면 서비스 쪽의 핵심은 이제 고용 쪽과 연결되는 서비스 쪽에 대한 고용들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쪽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같이 플러스 알파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쉘터니까 약간 부동산 그래서 하우징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구나라는 쪽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해결이 되게야 변화가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29일 날 딱 월말에 발표되는 이제 PC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 봐라.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바뀌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앞으로 PC가 지금 생각보다 뭐 코어 PC 같은 경우나 약간 2.9대 밑으로 한 2.5 사이 뭐 이 정도로 3%대는 다 넘어갔어. 이제 그거는 옳지 않을 거고 2%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확실히 챙겨줄 거야. 왜냐면은 연준은 그 주된 지표를 PC로 보고 있고 CPI를 보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약간 그거죠. 그냥 뭐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한쪽 눈으로 흘낏 보는 거다 보니까 이거 굳이 애써 우리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둘 다 이래? 그러면 PC 지표도 생각보다 잘 못 나오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일단 이제 금리 인하 얘기 어딜 금리 인하 얘기를 해 이런 물가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안 될 때마다 또 위축될 때마다 연준 위원들은 같이 나와서 에헤헤 너 안 되지라고 하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 요거 좀 그렇죠.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 총재 레피얼 보스틱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경제 노동시장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름께 금리가 중립적인 기조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여름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6월이죠. 5월 달은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분이 뭐 대장도 아니고 잘 맞추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도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다 보니까 역시 가상화폐 요즘 대세는 가상화폐죠. 코인베이스가 급등했네요. 아까 더 올랐는데 8%가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던데 예, 이렇게 나왔고 2년 만에 순익 전환. 그러니까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모습들 이거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흐름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주된 변화가 아직 물가 관련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 잘 발표된 종목들 쪽으로만 한정돼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약간 묵직하게 특히 빅테크 기업들 다 대부분 약세로 들어간 모습들이 눈길이 끌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그동안 AI 쪽으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슈퍼마리오 컴퓨터 SMCI죠. 어제 주가가 이렇게 쫙 하고 20% 밀렸다가 낙폭은 좀 줄였는데 역시 이거 약간 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였죠.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SMCI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와 완전히 고점 신호 나왔죠. 급등주가 고점 신호 나오는 이런 변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AI 관련된 쪽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어도비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또 밀리고 그러면서 AI가 색깔이 묻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다. 요게 살짝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약간 경계 쪽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매크로 지표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어지는 변화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게 많네 라고 하면서 달러의 변화들도 일단 지금까지는 강하게 움직이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104.5까지 한번 가다가 103.89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 수준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간 104에서 안착하면 어떡하나는 게 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 정도 자리 쪽에서 104가 이탈하다 보니까 103.89 일단은 제대로 좀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반응들은 달러를 보는 입장들은 약간 강화되는 모습들이 아니라 거의 고점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물론 10년물 국제금리랑은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약간 이제 뭐 22 쪽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강건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은 하반기 금리 인하할 텐데 그러고 해서 약간 바뀌는 분위기 또 일본은 계속 엔화 약세 분위기 쪽에서 약간 살짝 좀 꺾이는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약간 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이게 그대로 이탈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달러의 분위기는 딱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103. 지금까지 나왔던 자리 보게 되면 103.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5. 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가장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103.5 요거를 이탈해서 잘 내려오게 되면 좋을 텐데 여기서 그대로 이탈할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이탈하게 되면 한국도 1320원대 진입이 환율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환율은 달러원 그러니까 자꾸 원달러라고 하는데 달러원이 맞죠?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근데 1340원 이상은 그건 좀 오바야라고 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깨지는 상황들은 1322원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달러가 꺾인다 그래서 1320원대로 들어가는 거 나오게 되면 1320원대가 이탈되는 모습과 함께 나오는 변화 아까 달러 흐름들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편안하게 주식을 신흥국 쪽, 한국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변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화가 너무 요즘 급등량이 심하다 보니까 추세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달러랑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냥 이건 사야 돼. 뭐 지금 막 달려가시는 분위기로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뭐 이쯤 되니까 꽤 뭐 좀 배는 부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계좌 개설하고 뭐 그 K뱅크랑 연동하고 해서 계좌 다시 만들어 놓고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관망이고요. 갖고 있던 거 이거 조금 밀리면 다시 사야겠다라는 쪽으로 살짝 비중 줄이는 거는 저는 그런 단계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겠느냐? 요 자리죠. 49,000대에서 요 정도 47,000대 요 사이쯤 들어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만 대 이상 올라갔을 때 여기 하지 마시고 한 4만 9천 대나 아니면 요 정도 4만 7천 대를 노리시면서 요 때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은 뭐 저 주말에 어디 알트코인 해볼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그냥 푹 쉬세요. 그냥 지난주는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트코인 붙어보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영화 보기 지겹고 뭐 하게 되면 미국장이나 코인 쪽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쉬시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다 일단 뭐 코인 있다 그러면 좀 포지션 좀 많이 정리해 놓으시고 기본적인 그런 것만 가져가시고 다시 요 밑에가 들어올 때를 요때를 노려보자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 밑으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화 기준으로 안 봅니다. 지금 다 달러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기준은 약간 좀 그 프리미엄이 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하고 계산해도 조금 비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그래서 달러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보게 되면 금리 또 중요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수준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CPI에서 PPI까지 우리를 괴롭혀.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다시 4.3대까지 쭉 들어가면서 변화를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장중에는 4.3대를 찍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는 지금 아직 열렸죠? 4.28. 그래가지고 4.3대는 살짝 이거 오바야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네요. 나쁜 지표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달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물가가 좀 너무 걱정돼 큰일 났어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달러도 104대에서 위쪽으로 안착이 됐을 거고 이것도 10년물도 4.3에서 위쪽으로 안착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4.3대가 저항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직전 고점 때 저항받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다시 돌파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또 물가 잘 안 빠져요라고 하는 지호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나오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겠죠. 그래서 이게 정점이냐 아니면은 정점 찍고 다시 안정되는 보로 보여지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PC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반기를 기대해봐, 그러니까 월말을 기대해봐야겠어. 라는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냥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됐다. 그러면은 그 4.3 이상은 단기 고점. 그러면 다음은 요 정도쯤, 요 정도 라인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탈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시장은 거의 단기 박스권으로 보는 흐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4.2입니다. 제가 강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즉 4.2 이상에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4.3과 4.2 쪽에서 쭉 올라간 거 내려갔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4.2가 이탈을 해야 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들로 이거는 좀 다음 변화가 좀 시장의 좀 유동성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신흥국 쪽의 입장을 본다. 한국의 같은 신흥국 입장을 본다. 그러면 4.2 밑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되는 게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한 것 같아도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야 저희가 좋아하는 뭐가 내려오냐면 성장주 개념 이쪽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코스닥 중소형주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국제금리의 4.2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또 성장주 이런 쪽들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들 요거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게 밑으로 내려와야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저 PBR 관련된 쪽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 자금 몰리는 거 그대로만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또 이거 막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가 있냐면은 APR 관련된 이쪽 종목들이 있죠. 이번에 3개가 IPO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3조 이상 우르르 몰려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자금도 그쪽으로 몰려서 그쪽 관심이 있는데 막 경쟁률을 바라보고 있고 내 거 뭐 1100대니까 그렇죠. APR이. 그러니까 저거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이 그냥 약간 매수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돈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건 약간 좀 매수세가 좀 실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별거 다 신경 써야 되겠어요. 지금 돈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동향인데, 그럼 이거 환불 들어옵니다. 환불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근데 물론 들어왔던 자금 나 공부할 텐데 그거 가지고 아유 안 됐으니까 주식이나 해야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거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다시 주식시장 쪽으로 약간 들어오는 것들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 계좌에서 뭐 그 120만 원인가요? 예, 120만 원, 125만 원, 250만 원 이거 들어갔던 거 환급 나오고 최소 10주, 20주입니다. 네, 그런 단위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갔던 거 다시 주식 계좌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되면 요게 약간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들 쪽에서 더 빠르게 이런 수급들이 가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입장 쪽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탈해야 그 다음에 좀 가볍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지만 복병이 하나 다가옵니다.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안 빠집니다. 네. 좀 그만하면 됐겠거니 했더니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하네요. 저점대를 다 지지하면서 추세는 오히려 위쪽으로 가네요. 이때 한번 요 70달러대 초반까지 와서 단기 추세 무너지고 그 다음을 바라봤더니 아니네요. 이때 역시나 그런 줄 알았지.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거기다가 딱 지금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포지션이 딱 그래요. 잡아 나 애플 팔았어. 애플 팔았는지에 대한 뭐 이유를 뭐 얘기는 안 하겠죠. 애플 팔고 뭐 샀지? 쉐보론 샀어. 예, 내가 왜 이걸 살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그 전에도 정유 뭐 회사 하나 또 이쪽 관련된 회사가 한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을 더 강화시킨다. 정유 쪽을 왜 강화시키느냐? 유가가 워렌 버핏 입장 쪽에서는 아직 유가를 비롯해서 화석에너지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했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신재생 쪽은 일단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인류는 화석 연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포지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리고 이번에 또 포함된 거 보면은 크로거, 하인즈 이런 케찹 쪽이죠. 이런 음식료 쪽과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좀 포함된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산 종목들 쪽에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흐름은 물론 이분은 워낙 뭐 급등락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 나오는데 저희가 또 한때 비웃었던 거 일본에 왜 하필 이런 때 일본에 가서 사요? 종목들 하하하 막 이랬다가 예, 물론 환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벌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문제입니까? 주가가 몇 배가 뛰었는데요. 네, 종합상사 베팅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큰 거성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쉐보론을 샀다 이런 것들도 좀 워렌 버핏이 바라보는 유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좀 느낌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거는 위로 뭐 예전처럼 뭐 100달러 이상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하방은 단단하다.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나 또 약간 친환경 쪽을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전 개발이라든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이쪽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막상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을 나오기 좀 어렵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막 하려고 했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프로젝트 좀 지연시키거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대체해서 여전히 에너지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AI 투자를 많이 하고 AI가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무지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기존의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이쪽으로 그러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투자를 안 했습니다. 여전히 다 보류 신재생 쪽만 했다가 허가는 이쪽으로 많이 내줬는데 허가를 내준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그럼 이쪽을 또 뭐 어디 가서 원유 채굴하고 파고해서 이걸 늘려야 되는데 이게 정체돼 있다. 그럼 유가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워렌 버핏과 아니면 좀
투자의 견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하게 저희가 80달러대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만 아유 이거 가게 되면 어떡하나만 걱정했는데 하단부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점으로 이 80달러대 이상으로 가서 안착을 해서 위쪽으로 폭발한다.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작년 11월 달부터 보여줬던 거는 안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팍 하고 변화가 돼서 강한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 안쪽에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좀 경계감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도 아마 70달러대, 80달러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유사들의 입장은 레벨업된,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한 단계 올라선 정유 유가에서 거기서 정제 마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유사가 부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일주일 만에 찾아보는 과연 중국이 제대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상하이 철강 선물 이쪽도 보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나와서 한번 와 터날까 싶었더니 애기게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채널은 이렇게 하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과연 이번에 중국의 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설 연휴를 끝나서 중국 정부가 안 되겠다 경기 부양책 고! 하고 해서 뭔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올지 지금 살짝 기대감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턴해서 일단 요 채널대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서 만약에 4천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턴하는 쪽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야 중국도 같이 따라서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높은 금리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자금 계속 쏟아붓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또 낮추는 이런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냥 싸게 자달하는 조금이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유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그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려봐야 자꾸 자금 유출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이 금리나 본격적으로 하는 징후가 나올 때 그때부터 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뭐 양회를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걸로 경기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경기를 막 일단 돈 안 드는 입으로 막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다, 진짜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 동향들 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는 너무 크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대가 반영되는 거는 보니까 벌써 저희 화학 쪽들 분위기가 들썩들썩합니다. 이쪽도 저 PBR이죠. 게다가 중국이 어떤 뭔가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게 되면 갈 수 있어. 그래 가자 하고 이렇게 딱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변화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거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화학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위험지표 쪽에서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예, 오랜만에 이거 보면서 미국이 지금 약간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CRE 관련된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테일 이쪽이다 보니까 이가 뭐죠? 까먹었습니다. 이가 뭘까 갑자기 머리가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요 관련된 쪽에서 지금 혹시나 가장 많은 게 NYCB NIBC인가요? 오늘 왜 이러죠? 토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멈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이 지금 걱정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 지방은행 쪽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나오면서 부담감 크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이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왜 이렇게 작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금리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을 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그 사업용 부동산 때문에 지방은행주 이거 걱정인데 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두 번째 거기다가 중소기업 못 버티는 중소기업 속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에 따른 우려감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즉 신용도가 낮은 회사와 높은 회사 간의 그
금리 차이를 얘기를 하는 이 지표는 왜 점점점, 그러니까 원래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팍 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없이 점점점 안정적으로 갈까요?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은 다 알고 있다. 터지게 되면 뭐 한 이 정도쯤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는 쪽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것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를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종목들 뭐 다 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섹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큰 분위기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저 PBR주가 탄력이 약화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정부 정책이 또 하나 구체화가 됐어요. 드디어 세제도 손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축이 자사주 소각과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또 배당 이 배당을 증액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어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세액 공제를 하겠다, 자사주 소각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일단 지난번 설 연휴 전에는 그랬어요. 세금 어떤 직접적인 기업들에 대한 우대 혜택은 별로 없고 거기다 그 세금 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게다가 또 얘기 드렸던 게 공기업 먼저 체크를 하겠다. 이건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막 지금까지 물가 안정시키느라고 전력요금도 눌려놨고 가스요금도 올리지 마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가격 책정이 안 되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수익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혹시나 공기업들 보고 야 되게 자주 매입하고 그거 가지고 소각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당 늘려 돈 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공기업 쪽도 그래서 뭐 공기업의 그 순위 있죠. 점수 매길 때 그거를 또 얼만큼 이런 정책에 잘 따르는지도 체크를 하겠다.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익이 나면서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거 좀 조금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이런 쪽 그러니까 세금까지 세제 혜택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다. 6월 달에 보면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법상 개정이. 근데 그걸 가지고 상법상 개정 관련된 쪽들도 일단 지금 미리 건드리면서 약간 예고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관련돼서 저 PBR주가 움직일 만한 조건들을 계속 정부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인가 2월 26일인가 이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3월 중순쯤에 이제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이드라인은 26일까지 다 나올 겁니다. 요거 또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저 PBR 쪽에 제일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다 뭐 자동차 쪽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달로 가면서 배당 기산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지금까지 한 월말 그리고 또 바뀌어졌던 배당 흐름들과 함께 1분기 배당일이 딱 계산이 되는 거죠. 두 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이 딱 계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배당도 두 번에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막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배당 기산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각 배당 관련돼서 갖고 있을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자금 빠져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지금 분위기 봐서는 기관, 네, 그쪽은 먼저 나오겠죠. 예, 나오기 시작하고, 예, 아주 뭐 시장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우리 능력을 한번 보세요. 주식 잘하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의 추세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빠르게 빡빡 변하고 있는데 참. 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같이 투자하면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 PBR 뭐, 솔직히 0.5, 0.3, 여기서 한 배만 가도, 세 배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꾸준하게 자금 들어오면서 베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만 10%, 한 15% 먹었다고, 그것도 따라가면서 매수하다 보니까 수익이 뭐 지금 주가가 30%, 40% 나오지 않았어요. 그 따라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10% 남짓난 거. 그걸, 아이고, 이거 따다 보니까 누가 팔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팔어! 배당이 또 끝났어! 이러면서 또,
다 우르르 던질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예, 주식 참 잘하신 예, 잘하죠. 예, 주장에 맞게 트레이드에 맞게 딱딱 잘하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주 강력했던 섹터는 조선도 네, 지금부터 이주연 대표로 빙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주연 대표다. 예. 조정 나왔습니다. 뭐 그 주도주도 한 번에 안 꺾입니다. 그냥 쭉 가는 걸로 가야 되겠죠. 이거 아직까지 이러고 싶지. 예. 지금까지 안 샀는데 뭘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초전도체 쪽 종목 동향 잠깐 볼까요? 네, 일단은 약간 꺾였던 그렇게 강했던 종목들 쪽에서 꺾였던 느낌은 일단 신성 야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보면서 분석할 줄 몰랐습니다만 네,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두드러집니다. 근데 단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꺾였네요. 아직 안 꺾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대 초반, 예, 11만 원대 초반대 이탈하면서 거래 팍 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쉬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안 꺾이네. 아직까지 이격 많이 오른 거 이격 조절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맞고 이거 한번 분모까지 볼까요? 네, 분모까지 보게 되면 어이구 안 꺾였는데요. 정확하게 11만 2,500원 여기 이탈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튈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밖에 나머지 좀 서남 이런 예 이제 좀 서남 네 주가가 그걸 보여줬죠. 밑에 있다가 신성들한테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확 붙였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예 가지 않고 서남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되면 좀 훼손. 근데 그렇다고 단기 이격 조절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붙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고 살짝 고민하다가 다시 장중에 한번 팍 튀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쪽에서 딱 대응해서 한번 치고 빠지는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나라고 보는데 그 중요한 데이터는 신성델타테크가 꺾이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매매는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분봉 보고 어디 들어갔을까요? 네, 퀴즈. 네. 장중에 이때가 이제 장중에 하기 전이죠. 12시에 시작하니까. 네. 지킵니다. 오, 짱구 지키네. 네, 매수. 네, 그래 놓고 12시에 장중에는 합니다. 이성우 이사랑 같이 하죠. 여기 걸어놨습니다. 네, 요 정도죠. 여기 거래 많았던데 여기 딱 걸어놓고 또 한 번 여기 딱 걸어놓고 체결. 끝. 네,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보다 보니까 또 자리가 들어와요. 많이 올랐다고 한번 훅 들어옵니다. 이때는 보고 있었으면 또 샀겠어요. 샀겠는데 그냥 한번 쭈르륵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매매 타임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야 이때 무섭죠. 이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때 보면 거래가 팍 터지는 거 던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보고 한번 밀어봤더니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한다. 오케이 던질 준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던진 거죠. 이렇게 나올 때는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요 전저점 이탈하면서 거래 팍 터지면서 이렇게 나온다. 같이 던져야 됩니다. 손절. 그러니까 오늘 매매를 통해서 이건 지금 단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매하면서 좀 챙긴 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얼만큼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몇 번 매매했던 거에 대한 수익률이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좀 단기 매매 좀 치시는 분이었고 만약에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뭔 소리야 그 잔잔바리 매매했던 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예 근데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단타를 어느 정도 약간 세거라 아니면 내가 계속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없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계좌 운용하실 때 힘드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덜 손해보고 한번 장중에 최대한 저점에 진입해서 딱 나와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계속 한 번씩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서 초선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뭐 끌고 오셔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잘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올라가는 거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델타테크가 중요한 자리 쪽에서 지지 잘 받고 올라간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건 돼, 안 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시장에 그대로 좀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자리 들어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약간 열린 마음으로 사실은 부러운 마음으로 예,
그리고 또 저 종목이 저기까지 뭐해서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 한국 시장 하다 보면 많이 내려놓게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초전도걸 우리가 세계 1등 뭐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붙는 게 붙어보고 근데 하지만 오버나이스 못 하겠습니다. 장중에 한번 아까처럼 제가 보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what 아무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냥 추세 강한 거 보자라는 쪽이고 어떻게 보면 저 PBR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추세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거기다 외국인들 계속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아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통주는 탈락하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금융주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들 근데 금융주도 좀 탄력적인 종목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쪽으로 그나마 좀 단계 맞지 않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는 이번에 배당기산일 정도쯤에서는 다 파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대로 끌고 나가기에는 뭐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주인이 없고요. 그리고 또 4월 이후에 나오는 PF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한국의 금융주가 그냥 단단하게 될까?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되면 예대 마진이 유지가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적이 지금까지 쫙 올라오던 게 정체 또는 하향으로 보인다. 그러면 금융주도 이런 동력이 삼아질까? 저는 실적 정체나 하향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보시고 자동차 마찬가지죠. 이것도 들어오는데 자동차 뭐 지주사 이런 종목들 들어오는데 지주사는 뭐 보니까 또 잠잠했던 뭐 LG 또 SK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별 관심 없고요. 갈 대로 가라고 그러십시오. 저랑 투자 아이디어가 안 맞는 쪽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 삼물이 정도 자동차 쪽에서는 뭐 기아 정도 금융 쪽에서는 또 보니까 증권주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너무 소원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저보고 저 PBR을 본다. 삼성물산, 기아, 금융 쪽에서는 금융주는 안 하겠습니다. 뭐 간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탄력 좋은 건 뭐 하나금융지주 아니면 KB금융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하게 되면 제주은행, 제주 반도체의 뒤를 이은 제주은행 정도. 그러면 마지막 나는 제주 맥주까지 3종 제주 세트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또 보니까 2차전지 살아나는 분위기죠. 살짝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앨범알 주가 추이 보면서 일단 들어가시되 이게 지금 과거에 알고 있던 뭐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 이쪽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엔캡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FEOC를 통해서 배제가 되면서 공급망이 바뀌어서 중국 거 안 쓰고 새로운 공급망을 짤 때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무엇이겠느냐 안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율초노학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TCG 스틸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이쪽에 포함되면서 우리는 단독 우리 벌써 성과 내고 있었잖아. 우리 납품하는 거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더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이게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약간 변화된 모습들을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업황들 살아나는 분위기 테슬라, 앨범을 같이 보면서 대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위축으로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뭐에서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되 이런 쪽들은 또 그러니까 쭉 움직였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약간 위축돼서 들어올 때는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반도체 쪽을 볼 때 가장 많이 저희가 또 매매했던 목을 보게 되면 PSK 홀딩스. 주가 탄력이 괜찮은 편의 종목이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어디서 샀을까요? 이런 때 옆으로 횡보할 때 이런 때도 대놓고 여기 딱 또 대놨더니 체결되고 쫙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자리 쪽은 저항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일단 줄이고 늘리고 딱 올라오는데 이 이상으로 들어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줄여야겠죠?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벌써 27,000원대 밑에서 샀던 게 38,000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요 며칠 안에 30%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팔아야 되는 신호가 나오는데 이쪽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또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한 뭐 이 정도까지 다시 이렇게 라인들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때부터 또 늘릴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유동 있게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해가는 게 반도체 쪽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는 쪽인 것 같고 아마 레벨업 되게 되면 또 올라갈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들은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을 텐데 시장은 그래서 2,600 중심으로 2,650 가나 밀리나 이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쪽으로 영향력이 높아지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여전히 시장은 섹터 중심으로 강화가 나오고 있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다음 주도 역시나 섹터가 이쪽으로 몰려가는지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뭐가 갈까요? 네, 그거는 또 장 시작 전에서 또 미국 시장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당장 공략해야 할 종목 초전도체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저 이주연 대표랑 친합니다. 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농담 주고받고 하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드렸고요. 잘 모르고 별로 그런 사이면은 얘기도 안 해요. 뭐 제가 이름을 언급도 안 드려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매매 잘하는 이주연 대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 분위기는 일단 또 여전히 저PBR 쪽으로 계속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흐름들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의 변동폭 좀 클 텐데 그런 거 잘 이겨내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매일 아침에 다시 시장 흐름들과 함께 미국장 요거, 한국장 요거 될 만한 것들 찾아서 팍팍 말씀을 이건 또 이성우 기사네요. 이야, 전 누구죠? 예, 헛갈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